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타경 128884 서울 강서구 하곡동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 강서구란 동네는 최근에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감리가 1억 7천만 원이었는데 현재 한 번 유찰이 된 상태고요. 이 집에는 임차인 신씨가 살고 있는데 이 임차인이 역시나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집도 전세 사기에 피해를 입은 집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경매 신청까지 했으니까요. 자, 임차인 신씨는 19년 9월 10일날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9월 11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죠. 따라서 말소기준권리 이 압류 23년 11월 21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고요. 확정일자도 역시 21년 8월 11일이라서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긴 합니다. 그래서 1순위로 배당받을 것 같긴 하지만 이 압류의 법정기일, 세금이 발생한 날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 세입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서 이 세입자가 세금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는 항상 그런 배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집은 역시 전입신고를 한 것도 그렇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실제 사용 여부나 전부 다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물건의 이제 건축물 대장을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 부분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원, 병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주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집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근린빌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사용은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내부 모습도 전부 다 주택이지만 이렇게 건축물 대양상 주택이 아닌 사무소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이런 근생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 주택은 이런 근생시설보다 허가가 많이 까다롭습니다. 주차용법도 많이 강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건축주들이 근생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은 뒤에 준공이 나고 나면 그 집을 건축물 대항상의 용도대로 근생시설, 사무실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물건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물건은 아직 적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지 않았지 언제든지 적발이 되면 위반 건축물로 될 여지가 있는 물건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물건은 대출도 잘 되지 않고요. 거래도 잘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일반 매매나 전세나 또는 경매로 이렇게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낙찰받으려고 할 때 반드시 건축물 대항상의 이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해야 되겠습니다.